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유럽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페인 라리가 2022-2023 시즌에는 한국인 유망주, 한국 대표 선수 이강인 선수가 큰 관심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8월달 라리가 사무국이 공식 선정한 이달의 선수 최종 후보 3위까지 올라갔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9월 첫 경기 4라운드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도 이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미친 활약, 대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주요 내용과 스페인 현지에서의 반응과 평가, 그리고 경기 종료 후 이강인 선수를 애지중지하고 있는 아기레 감독이 아시아 시장을 위한 경기 시간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던 내용도 나왔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지로나전 이야기 지금부터 모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요르카가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4라운드 지로나와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 42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수비수 라이오 선수가 멋진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수비 라인이 상대 반격에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고 사무 사이스 선수가 추가 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으며 아쉽게 마요르카가 홈에서의 승리 기회를 놓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가 승리의 주역이 될 뻔했습니다. 후반 41분에 이강인 선수가 올린 날카로운 왼발 코너킥이 공격에 가담했던 수비수 라이오에게 정확하게 배달됐고 라이오 선수가 왼발 슈팅을 시원하게 때려 넣으면서 골이 됐어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2라운드 레알 베티스와 홈 경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어시스트,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무리키 선수의 헤더골로 만들어냈고 라이오 바이카노와 3라운드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멋진 슈팅,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자신의 올 시즌 첫 골을 넣었죠. 그리고 이번 경기 코너킥 어시스트까지 내리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 속에 마요르카가 현재 4라운드까지 승점 5점을 얻으면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를 이겼다면 더 높은 순위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돌풍의 마요르카인데요.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긴 이후 말씀드린 레알 베티스전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가 나왔지만 2대1로 아쉽게 졌고 그 이후 라요 바이카노와 원정 경기 2대0 승리 그리고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입니다. 공교롭게도 원정 2경기는 1승 1무고 홈에서 또 1무 1패로 성적이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후스쿼드닷컴의 평가 기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레알 베티스와 경기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어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었죠. 그리고 이번 지로나와의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평점 7.97점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또 한 번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 직후에 마요르카가 수비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코페테 선수가 문전을 침투하던 마누 바예오 선수를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 휘슬이 울렸고요. 후반 추가 시간이 도달했을 때 지로나의 사무 사이스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차 넣으며 동점골을 넣었죠. 하지만 이날 경기 마요르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기회를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날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최고 선수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주요 장면 살펴보면 전반 27분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 공격수로 나오고 있잖아요. 무리키와 투톱을 하면서 무리키가 전방과 이선을 오가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강인 선수는 무리키 선수의 곁과 뒤에서 그리고 중원 전역에서 공을 받고 운반하고 연결하고 돌파하고 패스하고 이런 모든 역할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장면 보시면 오른쪽 후방에서 왼쪽에서 오버래핑하는 자오메 코스타에게 벌려주는 한 번의 전환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흔들어 놓는 정말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했고 그 패스를 받은 자오메 코스타의 크로스 패스를 장신 공격수 무리키가 헤더까지 연결했지만 아쉽게 크로스바를 벗어났고요. 그 장면 직후에는 이강인 선수가 혼자 공을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환 패스를 했던 이강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또 치고 들어와 슈팅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영역을 가리지 않고 2선 전역을 뛰고 있고 또 1선과 2선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롤에 가깝게 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 킥 능력을 통해서 프리킥과 코너킥을 도맡아서 차고 있는데요. 전반 36분에 날카로운 코너킥이 무리키 선수의 헤더로 이어졌지만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후반 11분에는 측면으로 길게 빠진 공을 본인이 확보한 이후 현란한 드리블 돌파와 어깨 페인팅을 통해 2명의 수비수를 제쳐내고 왼발 대각선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 이 슈팅이 조금은 골키퍼 정면으로 쏠리면서 막힌 장면도 있었습니다.
후반 29분에는 왼쪽 사이드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가 우측 전방으로 침투하는 중앙 미드필더 그르니에에게 정확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는데요. 그르니에 선수가 골키퍼와 확실한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아쉬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이 장면은 스페인 현지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스페인 현지 중계방송도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다, 환상적인 패스가 나왔는데 놓쳤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한 장면인데, 멀리 잡은 이 중계화면을 보시면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예리하게 찔렀고 수비수들이 건드릴 수 없는 각도로 휘어지러오는 패스가 들어왔고, 또 골키퍼의 시야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그르니에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는 밥상을 차려준 패스였는데 놓치고 말았던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후반 41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점골을 내줬고 그 이후에도 추가 시간이 꽤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마요르카가 앞서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왼발로 또 한 번 예리한 코너킥을 올렸고, 교체로 들어간 공격수 아부돈 프라츠가 헤더 슈팅을 연결한 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골대 구석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아슬아슬하게 골포스트를 지나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한 개의 도움 이상의 멀티도움, 도움 헤더트까지 가능했던 그런 경기를 펼쳤음에도 아쉽게 1대1로 비겼는데요. 어찌됐거나 이런 활약은 그대로 기록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평점 8.0점 후스코어드에서 받으면서 후스코어드 선정 경기 최우수 선수 스타맨으로 뽑혔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모베의 통계를 보면 이날 선제골을 넣은 수비수 라이오 선수가 평점 8.1점으로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 이강인 선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 8.0점을 받았고요.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1도움을 기록했고 3차례의 슈팅을 기록했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8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33번의 패스 중에 4번만 미스가 났고 29번을 정확하게 연결시켰는데 기회 창출이 무려 5개나 있었습니다. 즉 5골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슈팅 정확성은 3번의 슈팅 시도 중에 하나만 골대 안으로 갔기 때문에 33%였고 드리블 성공률은 한 차례 시도에서 한 차례 성공했기 때문에 100%였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 안에서 이뤄진 패스만 7번이니까 패스 성공이 높았던 것이 안전한 패스만 했던 게 아니라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았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수치고요. 통상적으로 크로스 패스 성공률은 20-30% 정도가 나오는데 이강인 선수는 무려 40%, 10개의 크로스 중에 4개가 정확하게 연결될 정도로 예리한 왼발을 보여줬고요. 롱볼 정확성도 67%에 달했습니다. 이날 수비 가담 역시 굉장히 좋았는데요. 2차례의 태클 시도가 모두 성공하면서 100%의 성공률을 보였고 한 차례의 볼 가로채기까지 기록했고요. 9번의 경합 중에 3차례 승리하면서 경합 승률이 좋지는 않았지만 역시 열심히 뛰어주고 압박해주고 수비에도 헌신적으로 뛰어줬던 이강인 선수의 기록이 드러납니다. 통계매체 소파스코어 역시 이강인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았는데요. 평점 8.2점으로 동료 선수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1도움, 한 차례 유효 슈팅과 2차례 빗나간 슈팅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고요. 키패스 5개 기록했고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모두 아우르면서 공격에서 필요한 공간 영리하게 찾아 들어갔고 또 수비 지역까지 많이 내려와서 가담하기도 했고 문전 위험 지역까지 치고 들어가는 등 그야말로 프리롤, 정말 그 판타지스타라는 표현이 걸맞는 1, 2선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요르카 최대 지역 신문인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가 이날 경기 종료 후에 선수 평가를 공개했는데요. 최고의 선수로 이강인 선수를 지목하고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더 대단한데요. 차원이 달랐다라는 말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이강인은 현 시점에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다. 한국인 선수 이강인은 공을 받고 돌고 골문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요르카의 유일한 선수다. 지금 현 시점까지 마요르카에서 그 누구도 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라리가 4라운드까지 이강인만이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 활약하고 있다. 지로나와 경기에서 이강인은 운이 부족했다. 기절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은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즉 이강인 선수가 기술적으로나 또 지능적으로나 그리고 의지와 투지, 체력적으로나 마요르카에서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 지금 마요르카가 스페인 라리가 팀이잖아요. 그 라리가 팀 안에서 최고의 선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 선수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정말 이강인 선수가 왜 본인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받았던 최고의 재능인지 이제 뽐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평가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 정말 스페인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고 세계 최고의 선수 육성 능력을 갖고 있는 지능적인 축구, 티키타카의 본산인데 그 안에서 그런 축구로서 이강인 선수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1대1 무승부가 체력적인 문제가 컸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인데 사실 이번 경기 마요르카가 다른 때보다 경기력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베테랑 미드필더 그르니에도 후반전에 교체 출전이 됐고 오히려 활동량이 좋은 안토니오 산체스가 선발 출전하면서 이강인 선수도 미드필드 라인에서 조금 외로운 경기를 했고 롱볼 위주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선수들이 계속해서 낮 경기를 하면서 피곤했던 것인데, 마요르카가 계속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보기 쉬운 시간대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녁 9시, 피곤하지 않은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인데, 스페인이 아직 여름 더위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리고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날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 역시 심판도 피곤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심판도 기진맥진하고 선수들도 코치들도 다 녹을 정도다. 이 시간에 경기를 하는 것은 경기력을 떨어뜨린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도 해봐야 되고 나중에 살펴봐야 할 문제다라면서 라리가 사무국에서 계속해서 마요르카를 이 시간대에 경기를 하게 하는 것은 아주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강인 선수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라리가가 이렇게 배치하는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라리가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모든 경기를 다 이렇게 배치할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이 시간에 경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당장 앞으로 이어질 일정도 마요르카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밤으로 예정됐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도 낮 경기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초반 활약이 좋다 보니까 라리가 사무국에서 변경을 했는데, 한국 시간 9월 11일 일요일 저녁 9시, 스페인 시간으로는 9월 11일 낮 2시에 열리는 경기가 됐거든요.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보기 좋은 시간대지만 선수들에겐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일정인데, 마요르카가 9월 17일 토요일 저녁 9시에도 알메리아와 경기를 스페인 시간으로는 낮 2시에 합니다. 9월이 되더라도 스페인은 사실 10월 초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10월에 있을 바르셀로나와 홈 경기, 이 경기도 마요르카 홈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낮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좋은 시간대를 배치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잘하고 또 마요르카 팀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선 라리가 사무국이 조금 더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요르카의 상황,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현지 활약과 스페인 라리가 소식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